지금 조사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되거나 좀 이렇게 좀 식물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대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대위원사 김호경입니다. 저희들이 그 표를 식물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공개 같은 통계는 지난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40개고요. 한 번 개최에 그친 위원회는 이제 65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개최나 한 번도 못한 것은 일종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같은 그런 것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을 한 번도 못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통계에 적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 자체를 이렇게 조사한 내용 그대로 이렇게 언론에 대중에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판단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좀 저조하거나 좀 통폐합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을 시민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시고 시장에 적극 좀 건의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 위원회를 거명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뭐 질문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대전시하고 충남에 비해서 위원회 수가 여러 개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많은 건지 그런 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것도 그 판단 기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시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저희 인수위원회에서 제한된 시간에 그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해서 통폐합 안을 도출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는 일단 기초조사를 한 내용을 그대로 그 안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 삭제한 나머지 기초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듯이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ublicity is commended as a remedy for social and industrial diseas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 자체를 공개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앞으로 시장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 배경하에서 그대로 공개드리는 것이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네, 거기에는 이제 회의 참석 수당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심사를 했을 경우에 심사 수당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비로 여기로 지급된 부분도 있겠고요. 기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현황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인구와 충남 공무원 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 수가 많다니까 이거 전에 설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법적으로 둬야 되는 근거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이제 8시간의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 비교가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3개 위원회 중에 설치 근거가 그 다음에 대통령 명령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는 137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조례에 근거한 건 116개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통폐합 여부를 저희들이 좀 앞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통폐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하는 게 좋고 상위 법령에 지금 그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관계부처,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법제처 이런 거를 일괄 입법을 통해서 일괄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입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된 한 가지만 드리고요. 지금 위원회관에서 양적 측면을 중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전조사에 보면 질적인 문제도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정 교수, 특정 변호사, 특정 기자 등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례로 다가오면 시에 관련된 행사에서도 기자 2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기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습니다. 2분이 들어갔다면 이해가 될 수 없고 그런 자리는 시민을 포함한 위원회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신뢰이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들어가기 10분 정도 양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라 다른 분 때문에 늦어지는데 이런 건 얘기상 군인들이 와서 늦어졌을 때 나중에 구해야겠고 거기서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지난주에 했던 방식이 틀어졌습니다. 분명히 의사에서 손들고 지명받아 또 호명받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깨졌어요. 이런 거는 일종의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켜주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하고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간사님한테 여쭤본 질문을 제가 대답하는 예상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위원회의 양뿐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공감하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위원회가 통폐합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위원회가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이 전수조사 현황 공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전수조사 현황표 공개의 목적은 현재 이 현황 자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론을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서 무엇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문제인 위원인지 무엇이 통폐합 필요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저희 최민호 당선인이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 그리고 저희 세종시정 사기는 이렇게 정보와 정보 공개 투명성을 중심에 두고 운영하겠다는 저희 나름의 확고한 철학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발표를 한 게 재정 예산 뒤에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종시의 재정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위원회 통폐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자는 저희가 이제 비난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수위원회의 브리핑 일정이 좀 지연된 점 그리고 질문하는 방식이 갑자기 좀 바뀌었다는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어서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아까 갑자기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먼저 제가 제지를 못했는데 지금부터 질문하실 때는 우리가 하던 대로 자기 소속 언론사 명과 성함과 그리고 직위 내용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질문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OTN 임헌선 촬영 기사입니다. 기사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기사도 자격증이 있는 거죠? 예. 그 인수위원회에서 물론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 건데 물론 세종시는 다른 대전시, 충남에 비교해서는 대상이 아닌 걸로 첫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종시는 현재 특별시로 구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남에 비교해서는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맞게 발전을 하다 보면 위원회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에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셨으니까 정비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충남 대전에 대해서 인원이 많다, 위원회가 많다 하는 것은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가 아니신가 하는 제 생각인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본청 공무원 수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닭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칼에 피 묻히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 필요한 위원회 수는 다 설치 근거에서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설치된 위원회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각자 나름대로 처한 환경과 여건, 각자 다르고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실적은 각자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서 실적이 나타난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아까 우리 질문하신 분이 세종시의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오히려 더 활발하게 개최되어서 그런 공론회장, 그런 수리의장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가 많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기초조사하는 결과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다하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고, 그 판단은 각자 모두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일보 김정은.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특정 위원회를 범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조례는, 우리 시 현황은 또 90명, 지금 91명을 위촉하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관련 근거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광주광역시라든가 인천광역시, 인근 지자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30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근거가 30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근거는, 세종시의 조례는 100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근거 자체가 방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성장하는 도시인 특성상 이 위원회가, 또 세종시도 광역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도보다 규모는 작아도 갖출 건 똑같이 갖춰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30명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세종시는 100명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 스스로가 이거를 보면서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90명을 다른 지자체처럼 3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금액은 단순 금액으로 보자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이 내는 뺄세가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면은 그 근거를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다른 지자체와 맞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갖고서 좀 조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인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미미하겠지만 그 미미한 가운데서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충일보 김정민입니다. 그 통합을 하게 되면은 위원회를 몇 개로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또 이렇게 되면 위원들의 수당은 어느 정도 감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공개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공감을 해주십사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시가 위원회 정비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그건 제 판단, 어느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기자분들께 공개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시 2021년도에 수당이 한 14억 지급됐다고 보는데, 이
전국 지표가 좀 있으신지 전국적으로 이 전국적으로 네네네. 뭐 어느 지자체가 얼마다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인수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저희가 예시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7억 원이 안 됩니다. 예전 7억 원이요? 아니 6억 4천 뭐 700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7억 원이 안 됩니다. 제가 뭐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시가 13억 정도라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데 대전광역시 자료는 저희의 절반 수준 정도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나 질은 아까 대변인께서 다 불러주셨으니까 그런데 질도 그렇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과연 세종시가 얼마나 특수성이 더 갖고 있길래 예산을 2배 이상 대전광역시에 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정 예산 TF에서 갈 수 있는 건 예산 절반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어떤 이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위원회의 인물, 위원회의 구성이 변화해야 된다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중복 유사한 기능에 있는 위원회를 감소시키고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자는 거였고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도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이 우수하다면 이 위원회는 조치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가 얻어내는 것이 100을 투자했을 때 200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지 100을 투자하고 50밖에 못 받는다면 이 위원회의 기능은 좀 예산 투입 대비 좀 무의미한 위원회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을 통폐합을 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사 기능이 겹칠 수 있고 또 회의 자체가 한 번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회의 참석 수당하고 심사 수당 최고액과 최저액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얼마죠?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근데 다 좀 다릅니다. 거기 계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보시고 10만 원 정도 아마 수당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죠? 그리고 교통비는 뭐 5만 원대인 것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제일 있고 많이 준 거, 제일 적게 준 거 조사를 하실 보셨어요? 이거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뭐 근데 제가 어느 위원회는 얼마 받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의원의 이경 빼고 1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대부분 10만 원 하는데 대부분 10만 원이 2시간에 1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위원회는 심사 수당이 24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단정점 알 수가 없냐면은 그 오시는 분의 그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예, 지급 규정이 그 지급 규정이 있는데 뭐 어느 분은 어느 등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시에서 지급한 표를 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그 저희가 그 규정된 어느 분들이 오실 때는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 관련 근거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 MBC 부탁드립니다.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또 갈등이라는 그 일이 좀 통과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게 되면 그러면 이 근거만큼 아니면 그 별도로 시민과의 소통 창구나 뭐 이런 것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까 이제 우리 한승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시간 100을 투자하면은 150, 200이 나와야 위원회가 조성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레토릭이니까 지금 그만큼 이 위원회의 용도가 실효적으로 뭔가 있어야 된다,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그 정부 시청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은 좀 공무원들이 다 갖출 수 없는 그런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 기준에는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시민들을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들을 통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떤 이게 아무리 이제 재정 절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위원회 통폐합과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 접근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 통폐합한다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위원회를 통폐합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기능이 좀 떨어질 텐데 대안으로 본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기능을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위원회는 당연히 존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이제 한승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에 할 수 있는 회의를 두 번에 하거나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그냥 명목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